제 EV3가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나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24년 8월 16일 날 출고됐거든요. 그때는 평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갖고 공휴일 날 다음 날 평일 날 그때 출고됐거든요. 딱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EV3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광복이 생일 축하해. 제가 지금 1년 만에 주행거리가 18,000인가? 네. 근데 제가 전기차 타기 전에는 1년에 3,000km를 안 뛰었던 것 같거든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1년에 5,000km 안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제 기억에 3,000k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3,000 조금 넘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이게 연료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여행도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매니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거 헬멧, 지금 어머니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면서 이제 헬멧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왔는데, 그전에는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제가 출퇴근 거리가 뭐 3분밖에 안 되거든요. 워낙 가까워가지고 직장이. 그래서 그랬는데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 좀 여행을 다니고 좀 이랬더니 18,000km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차 타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가 최소 3배, 그 다음에 최대 6배, 최대 6배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주행거리가. 그리고 이 광복이가 제 생애 첫 전기차거든요. 제가 운전을 한 지는 한 35년 됐는데, 전기차를 탄 거는 얘가 처음입니다. 딱 1년 됐습니다. 1년. 그리고 제가 이 전기차를 타보니까 만족도가 100%가 아니고 1000%가 넘어요. 전기차로 바꾼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은 차를 전기차로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파트가 33년 된 구축 아파트거든요. 근데 재작년인가 하여튼 2, 3년 전에 이 전기차 충전소 자리가 6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항상 그 전기차 자리는, 충전 자리는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엔진차를 탈 때니까 아니 뭐 전기차 타는 사람도 없는데 저거 안 그래도 그냥 주차장 좁아 죽겠는데 저거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전기차로 바꾸면 저 자리는 완전히 나의 전용 자리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전기차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전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으면 전기차는 100% 제가 권하고, 집하고 아파트에 충전기가 없거나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이 번거로우니까.
그런데 충전기가 충분하다고 가정하면 충전하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예. 오히려 주유소를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엔진차 같은 경우는 주차 자리가 없어도 전기차는 주차 자리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차 겸해서 충전을 하고 퇴근해서 충전하고 주차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그거 끌고 출근하면 되니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원래는 이제 테슬라에서 뭐 3만 달러 이하의 뭐 3천만 원대 무슨 뭐 전기차를 뭐 출시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테슬라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EV3가 딱 출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가격대도 3천만 원대, 보조금 다 받아서 3천만 원대. 얘 같은 경우 옵션 빼고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EV3 에어 스탠다드예요. 제일 저렴한 거, 배터리도 작은 거, 제일 저렴한 건데, 요게 제가 계산했을 때 대충 계산했을 때 3,100만 원대예요. 옵션 값 빼고. 제가 옵션은 한 200만 원어치 하긴 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이거 뷰 보는 거 주차할 때 편하려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빌트인 캠 2 그렇게 세 가지 해서 했는데 옵션 빼면 3,100만 원대예요. 정확하긴 않은데 한 3,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전기차가 좋은 게 뭐냐면 등록세를 140만 원을 깎아줍니다. 등록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140만 원은 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낼 걸 덜 내니까. 예. 그것도 좋고, 그래서 EV3가 딱 출시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저는 우리나라 보면 이 주차장들이 되게 좁잖아요. 주차 환경이 좋고 주차 구역도 좁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큰 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형 SUV 딱 제가 원하는 3천만 원대 전기차 소형 SUV 딱 제가 원하는 게 딱 작년에 이제 기아에서 EV3를 출시를 한 거예요. 7월 달에 출시했어요. 7월 달에. 근데 제가 6월 달에 사전 예약하고 한 2달 기다렸다가 이제 8월 16일 날 받은 건데,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전 예약을 딱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전 예약을 딱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인천 청라의 무슨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그냥 홀라당 그냥 다, 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아주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계속 했고요. 아마 그때 예약했다가 취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청라 아파트, 인천 청라 아파트 그 전기차 화재 사건 때.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국내 전기차 중에서는 얘가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지금 EV4도 나왔잖아요. EV4가 최근에 나왔죠. EV3, EV4 두 개 합쳐서 지금 한 달에 4,500대가 넘어요. 거의 5,000대 가까이 팔려요. 이게 전기차 모델이 국내에서 5,000대 팔리는 건요,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그래서 그전에는 1등이었는데, 최근에 테슬라 그 주니폰가 뭔가 하는 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걔네가 한 달에 7월 달인가? 6월 달에 8,000대 가까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 주니퍼 같은 경우에 차값이 얘보다 한 2배 비싸요.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2배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 주변에 전기차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아에서 먼저 전기차를, 제가 원하는 전기차를 내놨고, 그 다음에 저는 같은 값이면 국산차가 좋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제 브랜드 네임, 브랜드 그 가치가 하차감이라고 그러죠. 하차감. 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좋긴 한데, 저는 국산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AS도 그렇고, 또 뭐 그다음에 부품값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런 설계나 이런 거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 아이언맨 생각이 나요.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생각이 나는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이게 엔진차로 따지면 코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는 코나보다 조금 넓어요. 제 가족들이 한 타보니까, 재작년에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갔을 때 코나를 렌트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차를 바꾸면 코나로 바꿀까 생각이 있어가지고 코나를 렌트 해가지고 그때 제주도에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차가 좁아가지고 5명이 탔는데, 5식구가 차가 좁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타고서는 코나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코나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테슬라도 전기차를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현대나 기아가 더 자동차 회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버튼이나 뭐 레버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편해요. 테슬라는 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깜빡이를 뭐 버튼으로 누르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는 싫습니다. 물론 뭐 자율주행이 좋긴 한데, 그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 하려고 그러면 그거 뭐 1000만원 이상 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값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아이다스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예. 운전자 보조해 주는 거,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하고 같이 이렇게 병합해 갖고 되는데, 그 기능이 기본으로, 요건 기본이에요. 제 거는 기본인데 쓸만합니다. 괜찮아요. 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쓸만하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더 향상된 옵션이 있거든요. 와이즈 드라이브인가? 네, 그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100 얼마예요. 근데 이왕이면 그거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운전자 보조, 이거 크루즈 컨트롤 이거를 써보니까 그전 차는 그런 기능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차로 그거를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특히 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탈 때는 정말 너무 편합니다. 운전 피로감이 완전히 그냥 감소해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인가? 그거 조금 돈 들더라도 만약에 차 하신다면 그거 옵션 추가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충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배터리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EV3 에어 스탠다드 배터리가 작은 거예요. 이게 공식 주행거리 350km고 공식 연비가 5.2km/kW예요. 공식 거리 350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타고 다녀보면 요새 같을 때 이렇게 봄, 여름 요럴 때 따뜻할 때 요럴 때는 연비가 거의 8km에 가까워요. 7km 후반대. 예를 들면 뭐 7.7, 뭐 이 정도, 그 정도 나와요. 봄, 여름에. 가을까지. 한 7.5, 7.6? 좀 박하게 해서, 그 정도 연비가 나오고, 주행거리는 최소 450km 더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식 주행거리보다 100km 이상 더 가요. 그러니까 이거 배터리 큰 거 있잖아요. 배터리 큰 거 같은 경우는 공식 주행거리가 500km인데 600km 이상 갑니다. 600km 이상. 그러니까 이거 에어 스탠다드 모델도 배터리 작은 스탠다드 모델도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물론 뭐 매일같이 뭐 광주, 부산 같은 데 내려가면 좀 귀찮긴 하겠죠. 근데 제가 1년 동안 타면서 급속 충전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광주, 부산까지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고 여행을 가더라도 보통 뭐 100km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속 충전할 일이 없고, 또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가가지고 우동 한 그릇 아니면 뭐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30분이면 80%까지 다 찹니다.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하는 자리가 없어서 충전 못한 경우는 제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뭐 설날이나 추석 연휴 때 뭐 내려가다가 어디 부산까지 내려가다가 중간에 급속 충전을 하려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충전 자리가 없어서 충전을 못했다 이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뭐 이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험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탔던 그 YF 소나타하고 이거하고 연료비를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계산했을 때 한 4배 차이 납니다. 2배만 차이 나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한 4배 차이 나요. 5배 차이까지도 차이 날 것 같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론 뭐 앞으로 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3배 이상 저렴합니다. 그리고 화재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배터리 화재. 근데 물론 100% 안전한 건 없어요.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차는 뭐 화재 안 납니까? 엔진차도 화재 많이 나요. 100%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더 순식간에 뭐 안에가 막 뭐 1000도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막 전기가 나가면서 막 문이 잠겨버리고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고 안에서 그냥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기차를 가지고 모바일 화장터라고 비꼬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우리 국산 전기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예요. EV3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팔린 차입니다. 이게. 그런데 EV3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화재 났다는 뉴스가 없어요. 예. EV6나 뭐 아이오닉 5나 이거는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는데 EV3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 5나 EV6하고 얘하고 배터리가 달라요. 요 배터리는 현대 기아 그룹에서 현대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합작해서 만들었거든요.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을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다가. 거기서 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주 최신형 배터리입니다. 최신형 배터리. 그래서 되게 연비도 좋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EV4가 연비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EV4 스탠다드 모델이 주행거리가 370인가? 하여튼 꽤 많이 늘었어요. 주행거리는 많이 늘었는데 차 가격은 조금 올라갔더라고. 보니까 EV4. 근데 EV4는 세단이잖아요. 저는 SUV를 좋아하거든요. SUV. 그래서 EV3냐 EV4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EV5 나왔죠. EV5가 아마 사전 예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V5는 그거는 저거 중국산 CATL인가? BYD인가? 하여튼 CATL 배터리인가 보다. EV5는 CATL 배터리입니다. 얘하고 달라요. 물론 형제이긴 하지만 이 배터리가 다릅니다.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요? 배터리죠. 배터리 달라요. 그래서 EV3가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좀 더 큰 차. 그러니까 EV5는 산타페 뭐 이런 급이에요. 산타페 이런 급. 좀 더 큰 차를 원하신다 하면 EV5. 단 배터리가 중국 거다. 그리고 차값이 한 500인가? 한 700 정도 더 비싸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EV2도 나온대요. EV2. 그러니까 EV2는 뭐냐면 캐스퍼 일렉트릭.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모닝.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EV2. 그러니까 더 작은 차를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캐스퍼 일렉트릭 한번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그거 딱 4명만 탈 수 있어요. 뒷자리에 2명밖에 못 타요. 얘는 뒷자리에 3명이 타는데 그거는 딱 2명밖에 못 탑니다. 그래서 EV2. 그건 아마 EV2는 차 가격이 아마 2천만원 중후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가성비 쪽으로 따지면 거의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캐스퍼 일렉트릭하고 EV2 이제 나오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미 나왔고요. 그거 좋고, EV2 나오면 아마 가성비 차원에선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추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 EV3 광복이 작년 광복절날 출고돼서 제가 광복이라고 져줬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기념으로 한 25분 정도 좀 썰을 풀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약간 좀 썰을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